자, 보시면 몇 페이지 보시냐면 여러분 거기 176페이지 장부의 보존 관리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자,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13번에 보면 그게 우리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자, 다음 중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거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전부 증명서가 2개 있고 일부 증명서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데, 이 전부 증명서 중에는 뭐예요? 자, 전부 증명서 첫 번째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이죠? 말소의 반대말이 뭐예요? 유효니까 현재 유효사항이에요. 그 일부 증명서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데, 마련이와 현재는 특정인이다. 특정인 지분이고, 현재 뭐예요? 이게 지분이니까 현재 소유 현황입니다. 담보 현황이 아니라 뭐라고? 소유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분 취득 이력이에요. 만약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매로 산 건지 상속을 받은 건지 지분 뭐라고? 취득 이력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음 중 뭐예요? 옳지 못한 게 몇 개냐 물어봤을 때 몇 개가 그 2개 있죠? 현재 자, 소유 현황하고 뭐예요? 지분 취득 4번과 5번이 있었다. 자, 14번은 별표합니다. 14번은 별표 두시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뭐예요? 등기기록 열람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래서 일단 구분 거물은 있죠? 구분 거물은 우리가 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뭐가 있으면 일반적인 뭐예요? 일반 단독 건물이 있으면 이 표제부 하나하고 뭐예요? 갑구 일구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1등기 기록이라고 봤으니까 그 1등기 기록을 다 교부를 합니다. 근데 뭐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 뭐예요? 집합 건물은 구분 건물 있죠? 그럼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자기 각자의 뭐가 있으니까 101호, 1025, 2015, 2025 있죠?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전부가 다 1등기 기록이니까 이거를 다 등사를 해주면 자, 101호에 사는 사람은 필요 없는 걸 다 띄게 된다는 거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일동 전체 표제부가 해당했죠? 해당 뭐라고? 해당 구분 건물 자, 하나가 뭐예요? 이게 1등기 기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보여야 돼? 그러니까 해당이란 말이 보여야 돼. 해당이란. 그래서 거기 구분 건물에 있어서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하므로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일동 건물 표제부를 한 개의 기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뭐예요? 해당되는 구분 건물마다 뭐로 보겠다는 게요? 1등기 기록을 보겠다. 그런 개념이지. 그 다음에 이번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청구는 직접 인터넷 뭐예요? 무인 발급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줄치시면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누구든지란 말이 나왔으니까 거기 자,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무엇을 부속설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앞에 누구든지란 말이 안 나오면 자, 뭐라 나와야 되냐면 이해관계인만이 누구만이? 이해관계인만이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 대리인이 뭐예요?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서류를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권한증명서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 아까 거기 그랬죠? 5번에 뭐예요? 자,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에 내용이 써있는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 증명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동그라미.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자, 구급시험 문제에 이것도 없는이라 해서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온 거 보니까 작년 나오고 올해 안 나왔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있느냐 아니라 뭐예요? 없느냐 하면 틀리니까 있는 경우에만 뭐예요? 어디에 포함해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를 포함해서 뭐 한다고? 발급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원래 시험 문제가 3번이 그 13번에 3번이 마지막 시험 문제라는 게 18회 때인데 18회 때. 그래서 작년에 한 10주년 기념으로 나올까 생각했는데 안 나온 거 보니까 올해도 거의 뭐예요? 큰 적이는 없어요. 올해는 그냥 그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가 몇 년이라고? 5년이다. 몇 년이라고? 5년이죠? 이제 그거나 이해해 두시고, 그래도 뭐예요? 모르니까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하여튼 부속 서류는 누구 많이 본다고? 이해 관계 많이 본다. 이렇게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78페이지에
등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돼서 누구든지 등기 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을 뭐 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다 써있죠? 누구든지 열람 가능해요. 왜? 등기 기록이니까.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 할 때부터? 접수할 때부터 이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등기소에 보관 중인 신청서는 법관에 발부한 영장, 압수영장 있죠? 밖으로 반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등기부만 천재지변 이외에는 밖으로 반출이 못하지만 뭐예요? 기타 부속 서류는 천재지변일 때도 밖으로 반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할 때도 법원에 뭐예요? 발급한 영장에서도 발부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법원의 명령도 가능하고 다 반출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등기부 빼놓고는 기타 부속 서류는 뭐예요? 천재지변, 영장 뭐예요? 명령 다 가능하다 보지 않죠. 3번에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강 있는 3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있어야 된다. 승낙.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뭐 뒤에서 한번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언급하겠지만 뭐가 나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판결서 있죠? 자, 시험 문제 등장할 때 뭐가 나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첨부할 수 없다라고 이게 없다 없는 경우 있죠? 그럼 없는 경우가 이게 몇 개 있어요? 이게 등기가 4개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 4개 있고 그죠? 4개 있다는 점.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권리 변경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권리 변경 등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시험 보는데 권리 변경 등기를 봤어요. 권리 변경이라고. 그 권리가 뭐예요? 이게 권리 변경, 이 권리가 뭐라고? 지상권의 변경 등기, 전세권의 변경 등기, 저당권의 변경 등기. 그 권리 변경 등기에 지금. 그 다음에 말소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있어. 이 멸실 등기는 시험 문제 나온 게 한 번이니까 이건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이 권리 변경입니다. 근데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은 같은 말소니까 같이 취급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자 전세권에 자 전세금이 5천에서 6천으로 뭐예요? 증감할 때 권리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있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라고? 없으면 무슨 등기 한다고? 주등기 한다는 게 주등기. 자, 지금 표정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큰일 나요, 이거 지금. 이제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큰일 나지, 이거. 그래서 하여튼, 권리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등기가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다. 자, 그럼 말소등기나 말소회복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라고? 없으면 등기를 뭐예요? 각하한다. 뭐 한다고? 각하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자,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에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등기를 뭐 한다는 게 받지 않는다는 게 각하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멸실 등기는 만약에 건물이 멸실했을 때 멸실했죠? 이 건물 등기부상에 자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있으면 이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이 전세권자한테 우리가 멸실 등기를 받았다. 너 뭐예요? 너 이 있으면 이의 제기하라고 통지를 해줘요. 뭐 해준다?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예요? 굳이 자 이 소유권자가 멸실 등기할 때 이 등기관의 통지 의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뭐예요? 승낙서를 안 받아도 돼. 근데 이 문제는 시험 문제 지금까지 30년 동안 몇 번 나왔다고? 한 번만 나왔어.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니까 뭐 신경 쓸 것은 뭐라고? 권리 변경이나 말소나 말소회복이나 신경 쓰라니까. 근데 말소나 말소회복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말소가 있으니까 하나로 같이 취급하라니까요. 그러니까 회복 등기보다 말소를 더 신경 쓰고 애들 말소 등기할 때 없으면 각하. 권리 변경은 뭐예요?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 그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없으면 등기를 못 한다 그러면 틀리죠. 등기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니까. 주등기를 한다. 그 얘기야 지금. 자, 또 얘기합니다. 지금 또 얘기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합니다. 하여튼 내 입에서 3,000번 얘기하는데 그냥 만약에 그거 틀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운명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뭐 할 때
마수된 등기를 회복할 때는 누가 있으면 이해관계 3자 있죠? 그 사람이 뭘 요한다는 얘기니까 승낙을 요한다.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뭐가 됐어요? 만료된 경우 전세금의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자 원인이란 이전 등기가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이제 만료된 다음에 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전세권이 뭐라고?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뭐한 후에는 소멸한 후에는 뭐예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하면 안 되니까 소멸 전에 하면 안 된다.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앞에 등기 절차 총론은 총론 중에는 뭐예요? 신청 적격 빼놓고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1번은 별표해 두시고 의무니까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옳은 거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자 이 등기 신청은 뭐예요? 신청은 자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에 뭐가 없으면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원칙. 그럼 이 당사자 신청에 대한 지적국가의 지적하고 비교해보면 지적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무조건 등록합니다. 그걸 우리가 직권등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등기는 뭐예요? 등기부 없이 자 대장 등기부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세금만 내고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신청해 오는 거?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것만 받겠다. 그러면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니까 뭐예요?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개념이니까 직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예외가 이제 뭐예요? 예외가 등기관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뭐에 의해서 명령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권하는 경우는 이제 뭐예요? 말소등기 할 때 다음 주에 다시 볼 겁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볼 것이고 지금까지 뭐예요? 배웠던 것 중에는 우리가 뭐예요? 그 대직권 뜻등기 직권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거는 뭐 직권 얘기인데 예외가 또 있는데 예외가 뭐예요? 의무를 줘줘요. 의무가 뭐예요?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는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표제부만 하는 것이고 과태료부가 없다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뭐예요? 소유권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뭐라고? 며칠의 의무가 있다는 게 이거 60일의 의무가 있다.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얘기다. 그래서 그 1번 문제가 그 얘기야 지금. 옳은 거 그랬는데 자 일단 뭐예요? 우리가 이전 등기 할 때는 이제 물론 주로 시험 문제 답은 이전 등기 나오는데 매매라면 잔금 지급이래요. 증여라면 계약 효력에 발생한 날부터 60일이에요. 이 보존 등기는 뭐예요? 보존 등기를 갑이란 사람이 신축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주고 언제든지 세금 내고 살면서 언제든지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 맺은 날부터 60일까지 보존 등기를 마치고 이전 등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뭐예요? 이 3층짜리 건물을 줘야 되는데 2층만 줬어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건물이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 건물 다 짓고 뭐예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주고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을 때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뭐예요? 증여받았다면 자 줄치세요.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안 하면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그게 옳은 말이야. 근데 3번에 건물을 신청할 때 소유자는 뭐예요? 준공검사일부터 60일까지 보존 등기한다 써있죠? 근데 딱 읽어보니까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니까. 만약에 갑이 건물을 이게 뭐 이게 날아다니냐 이게. 와 갑자기 이제 그 날아다니고 그래갖고 좀 제가 헷갈린다 지금. 자 갑이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 받고 그 대장 만들어졌죠? 만들죠? 이 만든 상태에서 뭐예요? 자 몇 년도인데 2016년도에 이렇게 뭐예요? 준공검사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뭐 2018년이에요. 아이도 미등기 상태로 살아. 그럼 이제 지금 현재 2008년도에 갑이 을하고 뭐 했어요? 매매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를 준공검사부터 60일까지 하려면 여기서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2016년도 가야 되죠? 거기서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무슨 등기 마치고 보존 등기 마치고 자 다시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와서 이제 18로 와야 되죠? 이게 무슨 백투더 퓨처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죠? 말이 안 되는데 읽어보면 말 되는 것 같이 느껴져. 절대 보존 등기는 준공검사 날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살다가
살다가 뭐예요?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2018년도에 살다가 자 건물은 언제 줬는데 2016년 줬는데 살다가 언제든지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언제든지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상황에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 맺은 날부터 60일까지 모부부터 먼저 마치고 보존등기를 먼저 마쳐라 그 얘기지. 중공검사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무슨 단어가 가슴에 그 공법에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끼껏 아는 단어라고 못 뿐이 없어. 중공검사 이거 하나 알아갖고 이거 알아갖고 헷갈리지 마시고 중공검사 날짜 아니에요. 주의해 두자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뭐예요? 1개월입니다. 왜 다 표제부에 관한 건물 토지나 뭐예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 표시 변경이니까 다 몇 개월이라고 1개월입니다.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182페이지에 뭐예요? 3번의 촉탁 얘기인데 자 그것도 뭐예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작년 답이 거기 촉탁은 뭐에 관해서 우편에 가서 하는 것이고 그 니은에 뭐예요? 니은에 국가지방자치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절대 뭐예요? 거미받지 않습니다. 왜? 국가지방자치가 조세포탈하고 그럴 일 없으니까 다운계획서 그럴 일 없으니까 예, 거미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니은이 뭐예요?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관공서가 디귿 등기축탁할 때에는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뭐예요? 부합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뭐예요? 지목이 바뀌어갖고 소관청이 등기소를 뭐 할 때는 촉탁할 때는 지목이 바뀌면 표시상이 당연히 일치하지 않죠? 그건 뭐예요? 예외로 촉탁을 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 일단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촉탁을 수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번하고 2차 디귿 들어가는 1번하고 5번 답 아니고 기억 들어가는 거 4번도 답 아니고 자 뭐하고 2번하고 뭐예요? 3번 중에 올바르지 못한 걸 찾아야 되는데 자 거기 비읍에 뭐예요? 관공서가 의무자일 때 관공서는 의무자일 때 인간료 내야 안 내요? 이거 안 내니까 뭐예요? 당연히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미음번에 관공서는 뭐예요? 등기별 정보 제공 안 합니다. 제공 안 하고 1번에 매각이나 공매일 때는 권리자권만 내지 의무자권은 뭐예요?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예요? 답이 몇 번이라고? 자 3번이다. 자 거기 5번 보시면 자 다음 중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하는 등기가 아닌 거 써있죠? 금방 배운 게 뭐예요? 금방 배운 게 여기 5번에 뭐라고? 대주고득 등기 직권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은 가등기와 본등기 하게 되면 중간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 발사하죠? 그 다음에 1번은 등기관이 실수로 잘못 적은 건 등기관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 임차권의 등기명령 가처분 등기 촉탁 있으면 그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뭐예요? 촉탁 등기를 받는다 아니죠? 근데 거기 3번에 뭐예요? 몇실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몇실 등기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자 넘기세요. 자 6번은 뭐예요? 6번은 별표를 합니다. 6번은 별표 두시고 자 다음 중 직권으로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만으로만 뭐예요? 묶음거렸죠? 자 직권으로 하는 등기 아닌 것만 묶음거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 기억에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한 이전 등기할 때 그 가처분 등기 맞서는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보통 누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만약에 뭐예요? 체결합니다. 자 근데 이게 민법 몇 조? 110조 사기강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가 만약에 이루어지고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앞으로 맺어지고 갑이 뭐예요? 사기당한 게 억울해서 소송하죠? 자 소송하고 근데 단소조항에 선의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얘가 선의3자한테 팔면 안 되니까 법원의 촉탁에서 뭐가 들어와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온다. 그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승소할지 모르니까 뭐가 가능해 이거? 이전 등기 가능하다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에서 뭐예요? 승소해서 단독 신청으로 자 무슨 등기하고 2등기 말소해달라고 신청했으니까 이거하고 뭐예요? 가처분 이외에 2등기 말소하죠? 여하튼 무조건 외웁니다. 가처분 이외에 권리 말소는 단독 가처분 이외에 권리 말소는 단독 가처분 이외에 무슨 권리든 간에 가처분 이외에 권리 말소는 뭐라고? 단독입니다. 가처분 이외에 권리 말소는 단독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라고? 이건 직권 말소
그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가처분을 누가 어떤 분이 물어보셔갖고 내가 그래서 이제 뭐 가슴은 아팠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그 신청해서 말소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가처분 등기를 그 신청을 해서 가처분 등기 말소해달라고 신청해서 말소 등기를 가처분을 채권자가 승소해서 요 가처분 등기를 신청해서 가처분 등기 말소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가처분은 뭐 아니면 촉탁 말소 아니면 뭐뿐이 없어요. 직권 말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아니면 어디에 법원에 법원에 등기소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법원에 취소 판결을 받아갖고 법원에 저기를 해야지. 절대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다든가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거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채권자 있죠? 채권자가 돈 갚고 가압류를 가압류를 말소해달라고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말소해달라고 그 말도 안 돼요. 가압류는 뭐라고? 그건 법원에서 촉탁으로 법원에 취소 판결 해갖고 법원에서 저기 해야지. 절대 개인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말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처분 등기는 이런 경우에는 등기관이 뭐하거나 직권 말소하거나 그런 경우지 절대 신청 말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방금 얘기한 대로 기억에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한 이전 등기 할 때 그 가처분 등기 말소는 그 가처분 등기가 뭐라고? 직권이다. 근데 거기에 니은번에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한 이전 등기 할 때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이전 등기 말소 가처분 이후의 권리 말소는 이건 단독입니다. 가처분 이후에 뭐라고? 권리 말소는 단독이고 디귿번에 가처분에 의한 본등기에서 중간처분 등기가 뭐예요? 직권 말소된 후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말소된 중간처분 등기는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했으니까 회복도 누가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관 직권합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에 관할지방법원에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유가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이거 뭐예요? 법원의 명령 얘기입니다. 니을번은 뭐라고? 명령입니다. 명령. 그 다음에 대지권도 등기는 아까 그랬죠? 직권이라고. 그 다음에 비읍번 잘 봅니다. 법원에서 요번에 새로 저기 했는데 말소 등기할 때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승낙서를 첨부할 때 제3자 권리에 관한 등기 말소는 뭐예요? 이것은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직권 말소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단독 말소한다 그러고 올해 시험에는 공동으로 말소한다 그랬으니까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갑과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게 절대 무효가 됐고 갑이 판결 받아갖고 요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어디에 을구에 누가 있다면 1번 이렇게 저당권 등기 올해 나와요. 잘 보셔야 돼 이거. 이 법원 올해 이제 문제 틀이 바뀌어갖고 작년에 바뀐 틀을 시험 문제 낸 거 보니까 올해도 나올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이전 등기 말소할 때 권리 말소 시 제3자 있죠? 이 사람이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게 바로 이게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작년에는 단독이에요. 올해 나온다면 이게 올해 나온다면 뭐라고? 공동이라고 써있으면 틀린 말이 아니죠. 이건 무조건 뭐라고? 직권 말소합니다. 단독 말소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공동도 아니고 이해관계는 뭐가 있으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 잊지 말으셔야 돼요. 중요하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가 아닌 거 직권 등기가 아닌 거 물어봤어요. 니은 뭐라고? 단독. 니은은 뭐라고? 명령입니다. 넘겨보세요. 186페이지 얘기입니다. 186페이지 얘기인데 신청이와 적용 얘기인데 우리 요약집 봅니다. 요약집에 몇 페이지에 여러분 77페이지입니다. 그 77페이지 중에서 거기에 쌍가로서 한번 등기 신청 적격 있죠? 적격은 중요해요. 적격은 꼭 별표 두시고 봅니다. 적격은 꼭 별표 두시고 보시고 적격이란 말은 어디에 등기부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그럼 한마디로 명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하고 누구라는 얘기니까 사람하고 법인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비법인 얘기예요. 비법인은 인격이 인격이 있는 없는 인격이 없는 사단과 재단, 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이에요. 그럼 이 비법인은 비법인 재산은 무슨 재산이에요? 총위 재산입니다. 무슨 재산이라고?
총유재산이다 앉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 총유재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중문종이니까. 자, 종중문종이니까 뭐예요? 항상 뭐예요? 싸움이 끊이지 않아 갖고 이 비법인도 그 명의로 이렇게 뭐예요? 그 명의로 뭐가 될 수 있도록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뭐 했다는 얘기니까 인정을 해줬다 그런 얘기지 지금. 자, 문제는 뭐냐, 시험에 나오면 작년에 나왔는데 요새 법원직이 또 나와 이게. 그래서 이 비법인은 뭐예요? 비법인은 종중과 문종은 그 명의로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다만 누구는 대표자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는 관리는 뭐예요? 관리는 단지 뭐예요?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니까 대리로 등기 신청하죠? 등기만 신청할 뿐이지. 자, 이 대표자 관리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아예 뭐예요? 아예 자, 비적격자익입니다. 등기부상의 명의를 못 올린 자 그래서 일단 이 태아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항상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뭐예요? 죽지 않는 법인 있죠? 이 두 개만 가능하니까 외국인도 가능하고 북한 주민도 가능하고 살아있으면 다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태어나 안 태어났으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이에요. 이 민법상 조합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없답니다. 이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못합니다. 왜? 이 민법상 조합은 계약관계지 동업관계지 인격체가 아님. 그래서 조합원 명의로 할 수가 없고, 조합은 뭐라고? 조합원 전원 명의로. 이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자 갑, 합의자 을, 합의자 병 있죠? 합의자 명의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학교 명의로 뭐예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옛날에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누구 명의로 못한다고? 학교 명의로 할 수 없고,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니까 백두재단 명의로 하니까 학교 뭐라고? 학교 재단 뭐예요? 재단 법인 뭐예요? 법인 명의로 해야 됩니다. 법인 명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국가지방자치회는 어디까지만 시, 군, 구, 도까지 가능해요. 절대 어디는 안 된다고. 읍, 면 뭐예요? 니, 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가 동이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친목회 명칭이 됐죠? 예컨대 뭐 자, 이게 뭐예요? 쌍촌, 옛날에 쌍촌리가 이 쌍촌리 아니면 쌍촌동이 친목회를 만들어서 이제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니라 친목회 명칭이 됐다면 이건 뭐예요? 자, 그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보지 않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거기 그 77페이지 그 비적격자 이게 정리해 놓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78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 얘기인데, 등기는 누가 하고 의무자하고 또는 누가 등기 권리자 있죠? 권리자가 뭐 할 수 있도록 공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의무자 권리자 우리가 문제 나오는 게 그 78페이지 맨 아래 있죠? 가등기와 본등기하고 그 다음에 채무변제로 저당권 말소등기하고 그 바로 위에 저당권 말소등기 때 저당권 등기죠? 그것만 세 가지만 이렇게 묶어서 그것만 발표합니다. 딱 세 개만. 가등기 본등기는 다음 주 다시 펴고. 자, 보시면 이제 등기부상에 이런 얘기예요.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1번 자, 저당권 설정등기 있죠? 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그럼 만약에 저당권이 연대했어요. 자, 1번 저당권 연대등기 하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절차상 채무변제를 해서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이 갑이 등기부를 깨끗이 정리해놓고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저당권이 이전됐죠? 그러면 저당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뭐예요? 병이 자, 지금 전체 저당권자예요. 이 갑은 얘한테 돈 갚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말소를 신청하면 얘가 살아나. 그죠? 그러니까 뭐부터 이 주등기를 말소해버리고, 자, 이 부기등기는 뭐예요? 직권 말소하고,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자, 이 양순 있죠? 얘를 뭐로 해야 돼요? 얘를 의무자로 합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자,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이 뭐 할 때? 이전할 때
자, 돈 갚아서 채무변제로 뭐예요?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는 무슨 권리를 주등기를 말소로 신청하고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하고 직권 말소하고 의무자는 누구라고 양수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올해 처음으로 뭐예요? 처음으로 새로운 신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자,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는 저당권 주등기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는 부기등기를 먼저 말소한다. 그 틀린 말이야. 어? 아주 재밌게 나왔어요. 그래. 부기등기를 먼저 말소하는 게 아니라 주등기 말소할 때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는 거라고? 직권 말소합니다. 그거 하여튼 그 문제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헷갈려갖고 틀릴까? 그런 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주등기 말소 신청하고. 다만 뭐예요? 이 양수인이 얘가 지금 현재 저당권자니까 의무자를 누가 하라는 얘기니까 양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을 그 밑에 소유권 무전등기 갑 1번 뭐예요? 저당권 설정등기하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넘어갔다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채무변제를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병이 갑한테 저당권 안고 사면 얘가 권리자예요. 말소등기 할 때. 병이 갑한테 돈 다 주고 사면 갑이 뭐라고? 말소등기 하니까 채무변제를 말소등기 할 때 현재 소유권자가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자, 설정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78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채무변제로 저당권 말소등기 때 소유권이 넘어갔죠? 자, 오른쪽에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면 전소유자나 누구? 현소유자다. 전소유자가 설정자예요. 그 다음에 자, 그 79페이지 별표 두시고 2번 별표합니다. 단독 신청 별표 두시고. 별표 두시고 자, 단독 신청 외워야 됩니다. 이거 꼭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 반드시 외웁니다. 하여튼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저 뭐가 공동단독 뭐예요? 직권하고 뭐라고? 촉탁등기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합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하게 되면 뭐 외우자고?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누가하고 누구는? 부표와 뭐예요? 등표는 가보인 뭐예요? 가보인 혼수를 멸시 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신탁등기 해놓지. 뭐 해놓지? 신탁등기 해놓지.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오면 판결 나오면 판결이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자, 뭐가 원칙이라고? 이행 판결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무슨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두 번째 승소한 의무자 승소한 뭐예요? 등기 권리자나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는 안 된다고? 패소한 뭐예요? 패소한 당사자는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을 맺으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니까 소유권 전개를 뭐 해달라는 이행해달라는 뭐예요? 판결은 자 10년 소멸시효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상속에 관련돼서는 뭐예요? 우리가 회사 있죠? 회사합병. 그렇죠? 이 회사합병은 상속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합병. 단독이고 등기 안 해도 물권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부표하고 등표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명의자의 표시 변경.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인데 뭐는 권리 변경 있죠? 이 권리 변경들은 두 사람이 전세금을 증액시키자. 채권액을 증액시키자라고 재계약을 하니까 항상 이건 뭐예요? 공동입니다. 자, 물론 뭐예요? 물론 포괄 승계인에 있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인청이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누가 이 갑이 사망하면 포괄 승계인 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등기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공동입니다. 그다음에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공동이 원칙이고 예외가 단독이고 보존등기 있죠? 특히 이 보존등기와 신탁등기는 자, 요번에 또 신탁등기 문제 나왔던데 위탁자가 뭐예요? 위탁자하고 뭐예요? 수탁자하고 공동을 한다 하고 또 틀렸고 수탁자가 단독인데 위탁자가 단독이라고 틀렸고 수탁자가 단독하는 거예요.
신탁 등기니까 뭐예요? 신탁 받을 숫자, 받아서 관리하는 누가 한다고? 수탁자가 단독입니다. 수탁자가. 자, 혼동, 단독, 혼단, 수용, 멸시 등기 단독. 하여튼 보존하고 신탁은 신청할 때도 뭐예요? 신청할 때도 단독이고, 그 보존 등기와 신탁 등기를 뭐 하는 것도,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도.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그 내용 보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몇 페이지에? 186페이지에 8번 문제, 등기 신청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뭐하고는 제외하고는 뭐예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으로서 일하지 못한다. 맞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자, 당연히 뭐예요? 신청행위는 자, 국가를 위해서, 국가한테 하는 거니까 사법이 아니라 공법상 행위라고. 3번은 뭐예요?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련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그 사단 또는 관련이 권리자 의무자 된다. 무조건 틀린 말이죠? 그래요. 그 사단, 재단이 그 명의로 권리자 의무자지. 대표자하고 관리자는 등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음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은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비법인이다. 수원시 8달구 있죠? 명의 될 수 없다. 왜? 8달구는 지자체가 아니다. 수원은 뭐예요? 대도시긴 대도시인데, 자, 구청장을 뭐예요? 자,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다음 중 뭐예요?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거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2번이죠? 북한님 살아있는 사람은 등기 대상이 돼요. 자, 민법상 조합은 안 되고, 자, 조합 명의로 합의자 명의로 합의자 갑, 합의자 멸 그렇게 써야 되고, 합격 안 되고, 자, 사망한 자 안 되고. 넘기세요. 자, 11번 별표합니다. 11번을 별표 두시고, 자, 별표 두시고. 자, 거기 1번 법인 아닌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그 사단 명의로 뭐예요? 사단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 사단 명의. 그 명의가 어디 옆에 붙었어요? 사단에 붙었죠? 그 다음에 2번 민법상 조합 있죠? 그래요. 민법상 조합을 의무자로 한 근로단 등기를 할 수 없지만 써있죠? 여튼간 민법상 조합 동그라미 치고 맨 끝에도 뭐라고? 무조건 없다야. 뭐라고? 없답니다. 없다. 무조건 없다다. 그 다음에 3번 가불간의 매매의 등기 전에 매수인 을이 뭐예요? 사망했죠? 을의 상속인 병은 갑과 공동으로 병 명의로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써있죠? 그래서 갑이 사망해도 갑의 자식하고 을하고, 을이 사망해도 뭐예요? 을의 상속인하고 뭐예요? 자, 갑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갑을 병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누가 등기명인 뭐예요? 갑인 경우 최종 매수인 정은 을과 병을 뭐라고? 순차적으로 대위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살아있으니까 법령이나 조약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이 뭐예요? 2번이 절대 민법상 조합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없다. 아니고 없다. 자, 13번 별표합니다. 13번을 별표 두시고, 자, 뭐라고? 법인 아닌 뭐예요? 사단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뭐예요? 틀린 거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할 사항은 그거예요. 자, 2번하고 5번인데 2번에 뭐예요? 사원총회 결의서 있죠? 이 사원총회 결의서는 자, 누구만이? 의무자만이 내는 겁니다. 누구만이 난다고? 의무자만이. 사원총회 사원총회 뭐예요? 총회 결의서는 누구만이 낸다고? 의무자만이 냅니다. 자, 우리가 다른 말로 뭐예요? 종중총회라고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종중총회 결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무자만이 낸다. 그 다음에 5번의 정관 기억은 없으면 안 내도 된다. 무조건 틀말입니다. 꼭 내야 돼, 이것도. 자, 꼭 확인해 두시고. 자, 넘기세요. 190페이지 뭐가? 15번 문제는 등기 권리자와 뭐예요? 등기 뭐라고?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권리자란 뭐예요? 등기를 행함으로써 등기 기록의 권리를 새로이 뭐한 자, 새로이 뭐예요? 등기 명의자 또는 유리한 지역인 되고, 반대로 의무자는 뭐예요?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자 이겁니다.
그다음에 3번 갑에서 을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 이전등기에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서 자 갑이 뭐예요? 갑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먼저 얻는 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갑이 을에게 이전등기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뭐예요? 뭐함에 있어서는 말싸움에 있어서 갑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얻는 자 을이라는 사람인지 뭐가 을이라는 사람이 자 뭐예요? 의무자가 있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갑소유 부동산에서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경우에 그 저당권 뭐 할 때 말소되어도 저당권이 말소되어도 갑은 뭐예요? 권리를 얻은 자가 아니므로 을이 뭐라고 을이 권리자가 될 수 있을 뿐 갑은 권리자가 뭐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써 있는데 자 다시 뭐라고 갑소유 부동산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부동산이 을에게 뭐 했어 이거 이전됐죠? 뭐 이거죠 지금 지웠나요? 이거 지웠나? 지웠구나. 자 이런 식으로 누가 지금 뭐예요? 갑소유 부동산에서 저당권이 설정됐죠?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점. 자, 저당 설정되고 을에게 부동산에 저당권 뭐 예컨대 A한테 설정됐다. 그럼 2번 이전등기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죠? 을한테 된 경우에 저당권이 말소돼도 갑은 권리를 얻는 분이 아니므로 을이가 그러니까 이거 말소된 게 할 때는 누구도 얘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얘도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어 이거. 권리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왜? 얘가 을이 얘한테 안고 사면 얘가 권리자고 돈 다 주고 사면 얘가 말소해야 되니까 얘도 권리자고 하여튼 그래서 머릿속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저당권의 채무 변제를 말소할 때는 누구도 을도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도 갑도 될 수가 있다 보자는 점. 그 다음에 채무자 변경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의 의무자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다 써 있는데 자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1번에서 이건 하여튼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 7천만원 채무자 갑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존속기간 이자 발생기 그 다음에 권리자 자 을입니다. 갑이 을하고 재계약을 맺습니다. 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야 을아 내가 병한테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니 에? 하니 자 이 갑 채무자를 누구로 바꿔달라고 병으로 바꿔달라 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갑에서 채무자가 병으로 만약에 바뀐다 치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갑에서 병으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을 지금 방금 이게 뭐 한다 그랬어요. 지금 저당권에 변경이 한다는 얘기죠. 변경이 하죠. 자 7번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병이란 사람은 저당권 무슨 등기할 때 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 이 병은 뭐예요? 1번 의무자다. 2번 얘가 뭐예요? 얘는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권리자다. 3번 얘는 의무자도 될 수 있고 또는 뭐예요?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 4번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5번까지 가지 말자. 그러면 1, 2, 3번 중에 얘는 저당권 변경 등기가 얘는 뭐예요? 얘는 1, 2, 3번, 4번 중에 뭐예요? 2번? 2번? 2번.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있잖아. 거기에 저 채무자의 변경에 의한 저당권 변경할 때 의무자는 저당권 선정 소유권자라 그랬죠? 그 누구하고 누구 만나서 재계약한다 그랬어 아까. 갑하고 를 만나서 재계약한다 그랬잖아. 아까 얘네 둘이 만나갖고. 그래서 얘하고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갑이 을한테 얘로 바꾸자는 얘기야. 그럼 얘가 의무자고 얘가 뭐가 권리자지. 얘가 왜 나와? 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얘는. 이게 좀 어려운 거야. 내 전화할게. 이거 내지 말라고. 자 여튼간에 누가 얘가 뭐라고? 얘가 뭐예요? 얘가 누구라고? 의무자입니다. 여튼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 넘어가면 얘도 뭐가 될 수 있고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얘도 권리자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잊지 마셔야 돼. 이거 이건 중요하니까. 이거 잠깨라고 이거 소개한 거. 이거 중요해 이게. 자 그다음에 그래서 15번은 4번이 방금 답이고 그다음에 16번은 자 다음 중 공동으로 할 등기를 모두 고르라 했어요. 공동으로 한 거.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기억에 수용 재결이 실효됐죠? 실효 동그라미 실효. 그러니까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공동인데 실효가 돼서 말소 등기할 때는 공동이에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당연히 뭐예요? 경정이든 뭐예요? 변경이든 단독이고, 환매특약은 이전등기와 같이 하니까 공동이고, 유증 공동이죠? 소유권 포기도 공동이에요. 그래서 니은 빼놓고 기억, 디귿, 니을, 미음 있죠? 그게 답이다. 몇 번 답이라고? 2번이 답이다. 넘기세요. 자, 몇 번 문제는 17번 문제는, 자, 17번 문제는 의무자의 뭐에 대한, 의무자에 관한 기술 중 뭐 하는 것은 틀린 거. 그래서 1번 지상권에 말소 등기할 때 지상권의 설정자, 소유권자가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됩니다. 반대로 뭐 하니까? 말소 등기하니까. 자, 지역권 등기할 때 승역제 소유권자가 당연히 의무자가 되고, 환매특약 등기할 때는 자, 환매특약부 매매 매수자가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같은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에 말소 등기할 때는 양수인이 아까 의무자라 했죠, 병이.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죠. 사망할 때는 매도인의 상수인 병이 뭐가 돼서 의무자 돼서 한다는 점. 자, 18번은 우리가 한 7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냥 뭐예요? 자, 그 이해만 하고 갑니다. 아까 뭐예요? 채무변제만 기억하고. 자, 이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명에 뭐라고? 근저당권기. 병명에 뭐라고? 이전 등기가 순차적으로 정리된 후 갑과 을 사이의 근저당 등기를 뭐예요? 1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 2번 원인무예요. 아까 또 얘기죠. 그 얘기 또 얘기죠, 이거. 자, 민법에 나오니까, 민법에는 나오니까 봅니다. 자, 이 근저당 등기죠? 그 다음에 이 근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이전됐어요. 그러면 채무변제로 말소할 때는 얘도 권리자, 얘도 권리자죠? 원인무효로 말소할 때는 뭐예요? 그 말소등, 자, 이 물권조 청구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이거? 현재 소유권자만 있는 거죠? 얘만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 쌍가루 1번이 그게 1번일 때는 그게 채무변제니까 갑은 실제법상의 말소 청구권을 같이 본단다. 그럼 틀리죠? 채무변제니까 갑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기억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묵은 거는 기억이 들어가면 뭐가 아니니까 답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니은의 이의 경우는 갑이 말소된 게 권리자 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얘네 둘이 저당권 등기하는데 이게 원인무효가 됐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넘어왔으면 얘가 현재 소유권자죠? 그러니까 이 뭐예요? 원인무효의 저당권이 얘 부동산을 뭐예요? 간접적으로 침범하게 되죠? 말소를 요구하는 청구권은 말소 등기, 이 물권적 청구권은 얘뿐이 없어. 당연히 누구는 자, 그 갑은 뭐예요? 권리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맞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채무변제의 경우 갑 또는 병이 을과 공동으로, 갑 또는 갑하고 이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말소하거나 병하고 뭐라고 을하고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거 맞는 얘기다.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이 3번이 맞다. 3번이 니 1번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자, 19번을 발표합니다. 19번을 발표해 두시고 뭐에 관한 얘기예요? 단독으로 신청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뭐 틀린 거? 단독으로 하는 거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러면 딱 쳐다봤어요. 조금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답답해 오는데 그래도 짧은 거 보는 거예요. 짧은 거. 단독으로 틀린 거였는데 니 디귿 봐요. 디귿. 이행 판결이죠. 승소하고 이건 알죠. 이건. 그죠? 이게 자신 있잖아. 이건 하나 알잖아. 확실하게. 그러니까 단독으로 틀린 거니까 디귿 들어가면 안 돼. 그 5번도 아니고 뭐예요? 모두 답이 아니니까 1번하고 5번 탈락. 미음 보니까 뭐예요? 자신 있는 거야.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대. 탈락. 그 답은 뭐예요? 2번 아니면 몇 번? 아, 2번 아니면 3번이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기억이냐 니은이냐 얘기죠? 그래요. 기억과 니은인데 니은은 알겠다. 수용이니까. 왜?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할 경우에 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이전 등기 마친 다음에 그 목적물에 설정된 그 근저당 등기 있죠? 이게 단독으로 말소하면 안 돼. 직권말소지. 다 뭐라고? 직권말소. 말소할 수 없는 권리가 수용 나오면 말소할 수 없는 권리가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외우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뭐하고 뭐하고? 지역권하고. 그래요. 그거 두 가지는 외우자. 그거 찍어지. 직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예요? 틀린 거 모두 고른 거 몇 번? 3번이다. 넘기세요. 자, 20번 발표해 주시고. 20번을 발표합니다. 자, 거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독으로 했어요. 단독. 그죠? 단독. 모독으로 했으니까 뭐는 들어가야 돼요? 기억, 진탁. 그 다음에 뭐예요? 강제혁명은 촉택이고, 디귿 합병 있죠? 기억 디귿이 들어갑니다. 기억 디귿. 기억 디귿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1번 아니면 4번이죠?
근데 미음의 그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뭐예요? 직권입니다. 유역지 지역권. 그러니까 어디에 자 외우세요. 승역지 등기부에 1번 무슨 등기하고 1번 뭐예요? 1번 지역권 무슨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설정 등기하죠? 그죠? 설정 등기하면 어디에 유역지 등기부 일구에다가 뭐야? 이 유역지가 지역권을 갖고 있다고. 유역지가 뭐라고? 유역지가 뭐예요? 지역권이다. 이 등기를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에. 항상 딱 봤을 때 거기 이 지역권 나오죠? 지역권 등기라고 했지 지역권에 뭐라고 설정이란 말이 안 들어가잖아. 어? 왜? 소유권 이전 등기고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저당권은 저당권 이전이라고 목적을 쓰잖아. 근데 뭐예요? 이 유역지 지역권은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유역지 등기라고 써있지. 여기다 뭐가 없어요? 이거 목적이 없죠? 목적이 안 들어가는 등기는 이건 뭐예요? 직권 아니면 촉탁이야. 그래서 직권이라는 게 단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미음은 뭐라고? 직권이니까 1번만이 단독이다. 자 21번 문제는 옳지 않은 거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 소유권 이전기 말소 청구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패소한 의무자 동그라미. 패소하는 의무자는 없다. 패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신청할 수 없다. 맞고.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 동그라미.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있다야 무조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라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땅이 두 개로 뭐하니까 나눠지니까 뭐가 필요 없다는 게 이거 승손이 패손이 뭐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 마음대로 뭐예요? 자 땅이 두 개로 나누니까 뭐예요?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그 답이고 일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명한 판결을 받았으면 원인 소멸을 첨부해서 그 토지 3분의 1 지분의 뭐예요? 그 소유권의 일부전 가능하죠?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판결에서 권리자가 자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 낼 필요가 없어요. 공동으로 할 때는 내지만 판결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소유권의 이전 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가 언젠가 관계없이 자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에 중요한 거는 몇 번하고 1번하고 2번하고 5번 있죠? 요 세 개가 중요해요. 3번하고 4번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넘기세요. 자 23번은 뭐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이거 옳지 않은 거랬죠? 그래서 여기 1번의 23조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 얘기할 때는 원칙이 뭐예요? 이행 판결만을 의미해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예외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행을 면하는 뭐예요?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자 있다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도 안 돼요. 가처분 결정하면 안 되고 항상 뭘 갖고 하라고? 확정 판결 갖고 해야 됩니다. 뭐 갖고 한다고? 확정 판결 갖고 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뭐예요? 3번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뭐가 나오면 이 증자 나오죠? 유증할 때 증자 나오죠? 이 증자 나오는 이전 등기는 항상 공동이에요. 그래서 뭐가 보이면 단순하게 외웁니다. 뭐라고? 공정증서라고 나오죠? 증자 보이면 항상 뭐예요? 공동이에요. 공동. 뭐하러 하면 안 된다고? 단독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뭐라고? 공동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나오죠? 많은 얘기예요. 자 확정 판결에서 등기 말소할 경우에 말소에 관해서 등기사항 이해강에 있는 뭐라고? 승낙서 첨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할 때? 말소 등기할 때 아까 그랬죠? 권리 변경은 이승판 업주고 말소나 말소회복 등기는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뭘 내라고? 승낙서 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10년이 경과돼도 여기 방금 그 얘기죠? 자 몇 년이 경과돼도 10년의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가도 등기 신청이 뭐하다는 얘기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 이제 그 뒤에 남은 거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는 저 3시까지는 해야 됩니다. 3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 감자는 시니까 감자는 갖고 오지 마시고 그 빵 갖고 오셔갖고 저 배고픔을 이기시고 하여튼 다음 주에는 3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